승무패 51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웨스트햄과 울버햄튼의 경기입니다.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웨스트햄의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분석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프리미어리그 현재 7경기 기준으로 가장 공격력과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두 팀의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트햄과 울버햄튼이 모두 7경기 기준으로 3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최소 득점 공동 1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오픈플레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기대 득점보다 실제 득점이 적은 골 결정력 난조가 상당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양팀의 경기력은 원동력이 중원에서 나온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웨스트햄의 핵심 중원 자원인 소우책 선수와 라이스 선수가 모두 체코와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체력 소모가 A매치 기간에 상당히 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울버햄튼 역시 네베스 선수가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체력 소모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양팀이 떨어지는 공격력과 중원에서의 체력 누수까지 고려하면 팽팽한 저득점 무승부 구미가 가장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양팀 맞대결 특징이 10번을 맞붙어서 무승부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5승 5패로 굉장히 팽팽하게 승패가 모두 갈렸는데, 이쯤에서 한번 무승부가 나와줄 만한 타이밍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무승부가 아니라면 근소하게 웨스트햄 승리 쪽으로 마음이 가는데, 그 이유는 울버햄튼이 현재 중앙수비수 콜린스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이번 경기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울버햄튼의 콜린스를 대체할 수 있는 마땅한 중앙수비 자원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일각에서는 이 콜린스 선수가 결장하기 때문에 울버햄튼이 4백 수비가 아니라 3백 수비로 전환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올 시즌 울버햄튼이 주로 4백을 써왔기 때문에 이 콜린스 선수의 결장에 따른 수비 공백과 만약에 3백으로 전환이 되기라도 한다면 울버햄튼의 수비 조직력이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콜린스라는 수비수가 키가 193cm의 장신 수비수이기 때문에 울버햄튼의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한 골로 준수하지만 기대 실점 자체가 2.38골로 높은 편이고, 콜린스가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웨스트햄이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공격력이 나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세트피스 한 방을 막아냄에 있어서도 이 울버햄튼의 콜린스라는 수비 자원의 결장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울버햄튼 상대로 강했던 웨스트햄의 홈발과 울버햄튼 수비수 콜린스 결장에 따른 수비 공백을 고려하면 웨스트햄의 신승도 그려지는 매치이기 때문에 양팀의 핵심 중원 자원들의 A매치 체력 누수 및 양팀의 떨어지는 공격력을 고려하면 저득점 무승부, 단통 무승부를 추천을 드리고, 울버햄튼의 수비수 콜린스 선수의 공백에 따른 수비 조직력 와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신승까지 투폴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세비야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세비야가 그래도 꾸역꾸역 패하지 않는 특유의 끈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아레알 원정 1대1 무승부를 포함해서
최근 모든 대회 3경기 1승 2무 무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비슷한 수준의 득점력을 보여주는 팀이고 오히려 수비력은 아틀레티코보다 훨씬 뛰어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한 비아레알 원정을 떠나서도 세비야가 1대1 무승부를 이끌어냈다는 것은 서서히 경기력이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비아레알 원정에서도 비아레알이 세비야를 상대로 왕성한 전방 압박을 시도를 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시 올 시즌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전방 압박의 효율성을 따져보면 이 득점력 측면에서 비아레알보다 오히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효율적인 전방 압박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PPDA라는 수치 자체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더 높기 때문에 전방 압박의 강도는 PPDA가 낮은 비아레알이 좀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오히려 득점력적인 측면에서는 골 결정력이 전방 압박 상황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3골, 비아레알이 1골이기 때문에 전방 압박의 강도는 떨어질지언정 효율성적인 측면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더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세비야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함에 있어서도 비아레알 못지않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전방 압박을 상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세비야의 홈 경기이고 이번 A매치 기간에 전체적으로 아틀레티코 선수들이 체력 소모가 훨씬 더 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최근 맞대결에서 적지 않은 무승부가 나오고 있고 3승 5무 2패로 근소하게 세비야가 상대 전적에서 앞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비야 특유의 끈적 무승부가 당기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가 아틀레티코의 승리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공격 상황에서 그래도 모라타나 그리즈만 같은 최전방 자원들의 무게감은 아틀레티코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모라타와 그리즈만이 A매치 기간에 나란히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돌아온 점도 골 결정력 측면에서 아틀레티코가 조금은 우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세비야는 최전방 공격자원들의 골 감각이 상당히 무뎌져 있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최대치는 무승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9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에스파뇰과 발렌시아의 경기인데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경기력과 성적을 고려하면 발렌시아가 더 세 보이는 건 맞는데 발렌시아 쪽으로 구매율이 너무 몰린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 발렌시아의 경우에는 빌바오와 상당히 유사점이 있는 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가투소 감독 체제에서 왕성한 전방 압박과 측면 공격을 시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바오 또한 왕성한 전방 압박과 측면 공격이 특징인 팀인데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도 경기당 평균 크로스 횟수가 발렌시아, 빌바오가 모두 최상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통계가 경기당 평균 크로스 횟수인데 발렌시아가 경기당 평균 크로스 횟수가 23회, 빌바오 역시 23회로 동일하고 정확도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빌바오가 좀 더 발렌시아보다 크로스 정확도가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제가 괜히 빌바오를 언급을 드리는 것은 이 에스파뇰이 최근에 승무패에 들어왔던 경기에서 빌바오 원정에서 에스파뇰이 깜짝 1대0 승리를 거뒀던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빌바오가 측면에서 왕성한 크로스를 계속해서 시도를 했지만 크로스의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졌고 라리가에서 제공권 1위를 기록 중인 에스파뇰을 상대로 크로스 공격이 잘 통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빌바오만큼 크로스를 많이 올리면서 오히려 크로스의 정확도는 빌바오보다 근소하게 떨어지는 발렌시아가 빌바오가 당했던 것처럼 크로스 일변도로 공격에 나설 경우에는 에스파뇰의 제공권과 크로스 수비력에 막히면서 상당히 고전할 수도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방 압박을 무리하게 가해서 에스파뇰 상대로 수비 뒷공간이라도 벌어지는 날에는 빌바오가 실점을 당했던 것처럼 에스파뇰의 미드필더 다르데가 스루패스를 찔러주고 뒷공간 침투가 가능한 브레이스 웨이트라는 공격수가 수비 뒷공간을 침투하면서 한 방을 보여줄 수도 있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발렌시아에게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발렌시아가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공격력이 강한 팀인데 에스파뇰이 현재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4골로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발렌시아의 핵심 미드필더 솔레르가 PSG로 이적이 되면서 공백이 우려가 됐는데 이 솔레르 선수의 대체자격으로 영입이 된 이 미드필더 안드레 알메이다 선수가 최근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점도 발렌시아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파뇰이 올 시즌 홈에서 승리가 없고 발렌시아 역시 원정에서 승리가 없기 때문에 양팀 모두 승리를 노려볼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10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RC 셀타비고와 베티스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과감하게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베티스의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공수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베티스가 우위라고 생각이 되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득점력적인 측면에서 비슷한 수준이지만 실점 면에서 셀타비고가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셀타비고가 호전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과정에서 수비 뒷공간을 허무하게 내주고 역습에 실점을 당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통계가 역습 실점을 나타낸 지표인데 셀타비고가 역습 실점이 3골로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빠른 역습 자체가 강한 팀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다이렉트한 공격보다는 패스 횟수를 많이 가져가는 팀이라는 점에서 상성적으로 셀타비고의 약점이 덜 노출이 될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베티스가 핵심 공격자원 페키르와 후안미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점도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 시즌 셀타비고와의 맞대결에서 베티스가 1무 1패로 열세인 부분도 충분히 무승부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셀타비고의 에이스 아스파스 선수가 최근에 골 감각이 좋은데 최근 베티스를 상대로도 강한 면모가 있습니다. 현재 아스파스 선수가 베티스를 상대로 최근에 3경기 3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아스파스 선수의 골 결정력이 나와줄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제가 셀타비고의 승리까지 가져가지 않는 이유는 셀타비고의 주전 미드필더 세르비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베티스가 자랑하는 퀄리티 있는 중원전인 이 귀도 로드리게스와 까르발류, 카날레스 이 세 선수 중원 퀄리티에 셀타비고가 중원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베티스 또한 공격 쪽에 공백이 있지만 그래도 최전방 공격 쪽에 베티스도 이글레시아스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골 결정력이 살아나 있고 이 선수가 스페인 대표팀에서 A매치 데뷔전까지 치렀기 때문에 충분히 한 방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주어진 배당이 셀타비고가 정배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역배당인 베티스로 투표율이 상당히 몰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타비고의 최근 상대 전적의 우위와 특유의 도깨비 면모, 최근 베티스가 연승 행진이 길다는 점과 공격적 전력 누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셀타비고 사이드 픽을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폴더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고 그래도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수비적인 밸런스가 뛰어난 베티스의 신승까지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리즈와 아스톤빌라의 경기인데 리즈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아스톤 빌라 쪽의 측면 수비 공백이 꽤 커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아스톤 빌라의 제라드 감독이 기본적으로 양쪽 측면 수비수들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전술을 구사를 하는데, 주전 측면 수비수 캐시 선수와 디뉴 선수가 모두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아스톤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왼쪽 측면 수비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 대표팀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아우구스틴손 선수가 영입이 됐는데, 이 선수가 스웨덴 대표팀에서 두 경기 풀타임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빌라가 리카 디뉴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는 가정하에 왼쪽 측면 수비수로 베테랑 애슐리 영 선수가 투입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오른쪽 측면 수비수로는 체인버스까지 투입이 되게 된다면 양쪽 측면 수비 자원들이 기동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는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리즈의 측면 자원인 해리슨과 시니스테라 선수의 빠른 역동성과 돌파에 빌라가 측면 수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리즈의 시니스테라라는 이 측면 자원은 콜롬비아 대표팀에서 멕시코를 상대로 2골을 넣고 돌아왔기 때문에 상당히 골 감각이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리즈의 주포 공격수인 로드리고 선수가 최근에 어깨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었는데, 이 로드리고 선수가 수술을 피했고 돌아올 수 있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로드리고까지 복귀가 가능하다면 리즈가 충분히 홈발을 받을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리즈가 올 시즌 홈에서 성적이 좋고 아스톤 빌라는 올 시즌 원정경기 3전 전패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홈발을 받을 수 있는 리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라드 감독 체제에서 아스톤 빌라가 리즈를 상대로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는데, 세트피스로 그동안 재미를 봐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즈가 올 시즌에는 세트피스 공격력과 수비 지표가 모두 향상이 된 통계가 있는데, 이 세트피스 실점도 한 골로 준수한 편이고, 이 세트피스 득점력 역시 3골로 공격력까지 갖춘 리즈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아스톤 빌라가 세트피스로 재미를 봐왔던 그림은 그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은 높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빌라의 와킨스, 잉스 같은 공격수들의 골 결정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빌라가 세트피스로도 재미를 보지 못한다면 리즈가 측면에서 우위를 가져가면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빌라에게도 어느 정도 기회가 있어 보이는 것이, 최근 빌라가 2경기 1승 1무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제라드 감독 체제에서 리즈를 상대로 상대 전적이 우위가 있다는 점 역시 빌라 사이드도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빌라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올 시즌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20개 팀들 중에서 19위로 상당히 느린 편인데, 이상하게 스피드는 느린데 역습 득점이 2골로 프리미어리그 공동 선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리즈가 홈에서 특유의 압박과 너무 호전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게 된다면 빌라의 퀄리티 있는 역습 한 방에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빌라의 핵심 미드필더 맥긴 선수가 스코틀랜드 대표팀에서 3경기 풀타임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빌라의 중원에서의 역동성이 조금은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여전히 리즈 사이드가 좀 더 구미가 당기는 매치이지만 최소 무승부 정도의 빌라 쪽 사이드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폴더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리즈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지로나와 소시에다드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의외로 양 팀이 비슷한 색깔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로나가 승격팀 치고는 패스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팀이고, 소시에다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점유와 패스를 중시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래 통계를 보시면 경기당 숏패스 횟수가 지로나와 소시에다드가 상당히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점유율 역시 소시에다드와 지로나가 별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팀 비슷한 색깔뿐만 아니라
이 득점력도 상당히 비슷한 수준인데 라리가에서 7골을 넣고 있는 지로나이고 소시에다드 역시 7골을 넣고 있습니다. 실점적인 측면에서도 지로나가 7실점, 소시에다드가 8실점으로 공수 밸런스적인 측면 역시 상당히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 스타일의 유사성과 양팀 비슷한 공수 밸런스까지 고려를 한다면 의외로 팽팽한 승부가 예상이 되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로나가 중원에 이선 자원까지 고려를 했을 때 로메우, 가르시아, 리켈메, 헤이니에르 같은 미드필더 자원들이 스루패스 한방 능력을 갖춘 자원들이고 전방의 카스텔라노스라는 공격수는 뒷공간 침투가 가능한 유형의 공격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소시에다드가 기본적으로 자신들보다 체급이 낮은 팀들을 상대할 때는 압박 라인을 더 높이면서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헤타페전처럼 뒷공간을 한 번에 내주면서 실점 위기를 맞는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는 소시에다드이고 특히 최근에 소시에다드가 주전 중앙수비수 수벨디아와 노르망이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비 공백까지 있는 상황에서 소시에다드가 무리해서 압박 라인을 끌어올리게 된다면 지로나에게 수비 뒷공간을 허무하게 얻어맞을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소시에다드의 승리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소시에다드가 공격수 쿠보 선수와 세를로트, 브레이스 멘데스 같은 자원들이 골 감각이 나쁘지가 않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골 결정력 특히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소시에다드보다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소시에다드가 근소하게 우위가 있는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팀 최근 맞대결이 2, 3년 전의 맞대결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당히 무승부가 많이 나왔던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맞대결 자체가 1승 5무 2패로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고 가장 최근 맞대결이 0대0 무승부로 끝났기 때문에 무승부 구미가 굉장히 당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외로 상당히 유사한 경기 스타일과 지로나의 생각보다 뛰어난 2선 중원 자원들의 퀄리티, 뒷공간 침투, 한방 능력을 고려하면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3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와 오사수나의 경기인데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과감하게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공격수 벤제마 선수의 부상 복귀 소식이 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은 벤제마 선수가 오사수나전에 복귀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고 물론 주전 미드필더 모드리치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는 레알 마드리드인데 이 모드리치 선수가 이미 크로아티아 대표팀에서 2경기를 풀타임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부상이 아니었더라도 체력 안배가 이루어졌을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오사수나는 핵심 공격수 아빌라 선수가 올 시즌 리그 3골을 넣으면서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직전 헤타페전에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오사수나의 핵심 공격수 아빌라가 이번 경기는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아빌라가 빠지게 된다면 오사수나의 장신 공격수 부디미르가 해줘야 되는데 이 부디미르 선수가 올 시즌 아직까지 득점이 없기 때문에 아빌라 선수의 공백이 상당히 크게 느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디미르라는 공격수가 원체 장신이다 보니까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한방 뚝배기가 있는 공격수인데 이 선수가 최근에 침묵을 하다 보니까 오사수나가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빵골로 세트피스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세트피스를 강조드리는 이유는 레알 마드리드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6전 전승을 기록 중인데 무실점 경기가 없고 매경기 딱 한 골씩 실점을 하고 있을 정도로 수비적으로는 완벽하게 견고하지는 못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골의 실점이 세트피스로 당한 레알 마드리드이고 라리가에서 에스파뇰 다음으로 세트피스 실점이 많은 것이 레알 마드리드인데
세트피스 수비를 공략하기에는 오사수나의 현재 세트피스 득점력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여러모로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레알이 주포 벤제마 선수까지 복귀가 된다면 주포 공격수 아빌라가 빠지는 오사수나보다 확실히 공격적인 측면에서 앞서면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변수는 오사수나가 최근 두 시즌 동안 레알을 상대로 4경기에서 2경기를 0대0 무승부 2변을 연출한 적이 있습니다. 올 시즌 오사수나가 중위권 팀들 중에서 가장 경기력과 성적이 뛰어난 부분이 있고 레알 마드리드 주전 대부분이 A매치를 소화한 것에 비해서는 오사수나는 A매치 차출 인원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우위까지 있는 오사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오사수나의 올 시즌 2선 자원인 오로스라는 미드필더가 리그 4경기 2골을 넣어주고 있는데 이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 있다가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 역시 오사수나의 이변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높이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사수나의 체력 우위와 최근 두 시즌간 레알을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2번 연출했었다는 도깨비 면목, 레알이 올 시즌 공식 대회 9연승, 연승 행진이 너무 길다는 점과 오사수나가 올 시즌 아직까지 무승부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타이밍적으로 무승부의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레알 마드리드의 주포 벤제마 선수가 다가오는 챔피언스 리그와 바르셀로나와의 엘 클라시코 일정을 염두에 두고 무리해서 오사수나전에서 복귀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이변의 근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14번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부패 51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회차에서 3등에 적중이 되면서 많은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회차는 1등 적중자 배출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픽을 조합을 하실 때 고등수 적중에 이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최종 픽은 참고로만 봐주시고 최대한 분석 내용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